네, 저희가 하남 교산에 이어서 또 3기 신도시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바로 부천 대장 신도시 건설 현장입니다. 여기가 이제 봉오대로라고 해서 앞에 지금 물류센터가 되게 크게 있고요. 제 앞에도 바로 큰 트럭이 있습니다. 곧 부천 3기 신도시가 A5, 6, 7, 8 이렇게 4개 블럭에 1964가구 본청약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3기 신도시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 갖고 보고 계신 만큼 저희가 발빠르게 찾아왔고요. 여기 블럭에서 바로 1km 남짓에 김포공항이 있습니다. 비행기 뜨고 내릴 때 이 소음이 얼마나 들리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리고 두 번째, 저 멀리 보일지 모르겠는데 하수처리장과 자원순환센터, 즉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악취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직접 가서 또 냄새도 맡아볼 예정이고요. 쿠팡을 포함해서 여기 물류센터가 크게 있기 때문에 대형 트럭들이 이렇게 계속 지나다녀서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트럭이 얼마나 지나다니는지 보러 왔는데 좀 많이 지나다닙니다. 마지막으로 서해선 원종역이 있습니다. 2023년에 개통이 됐죠. 대장 홍대선이 이 대장 신도시 내에 생기게 되는데 그 역들이 어디에 생기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오늘 이 주반 일대 가볼 만한 곳들은 싹 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까 말까 아파트 고민 해결사 헬로 홈즈. 아파트 투자는 어디? 홈즈투어! 저희가 주차할 곳을 찾다가 여기 좀 몰래 들어왔는데 OBS 경인방송국 앞입니다. 한 10년 전에 온 기억이 나요. 학생 때 방송국 견학을 갈 일이 있었는데 카메라 기자 선배들하고 뉴스 리포터 촬영하러 다니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동네 분위기가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면은 다 낮은 건물에 OBS도 거의 1층이잖아요. 조금만 걸어가면 바로 A5 블록이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걸어가면서 동네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BS에 몰래 주차했다가 괜히 경비 아저씨가 계속 저를 째려보는 것 같고 찔려서 지금 다른 곳에 주차를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덕산고등학교 앞이라고 나오고요. 보니까 학원가가 꽤 있네요. 수학학원도 있고 국어학원도 있고 찾아보니까 이 동네는 학원이 16개 정도 있는 걸로 나오고 대장신도시 근처에 메인 학원가는 이쪽은 아니고 서해선 원종역 있는 쪽으로 가면은 학원이 한 26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가 좀 오래된 구도심 느낌이 나죠. 여기가 이제 부천시 오정동이고요. 여기가 이제 오정 휴먼시아 2단지, 요 넘어가 이제 3단지. 휴먼시아 3단지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예요. 왜 3단지가 대장이에요? 1단지부터 2단지, 3단지 비슷한 시기에 다 지어졌는데 왜 3단지일까? 대장 신도시와 가까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떻게 이거는 몇 세대 아파트 같아 보여요? 2세대? 2세대. 지하 주차장은 있을 것 같고 이 정도면 한 2.5세대 정도로 봅니다. 서해선이 지어지기 전에는 버스들은 많지 지하철 하나 안 다니던 그런 동네였는데 서해선이 생기면서 이 동네가 조금씩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서해선 원종역 쪽으로도 가볼 텐데 거기는 이제 원종동이라고 해서 원종동에 대장 아파트 또 따로 있어요. 금호 어울림 아파트라고, 거기가 이제 15년차 404세대 아파트고 59형 실거래가가 5억 8천만 원. 심지어 작년에 이제 전고점은 6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동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가면 인천이 나오고 바로 김포공항이 나와요. 지금 비행기 또 지나가죠. 우리 눈으로는 되게 크게 보이는데 카메라로 잡아봤는데 굉장히 작게 보여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아 저게 뭐가 가까워 이럴 수도 있는데 저희 눈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크게 보여요. 네, 여기가 이제 봉오대로 사거리인데 저기 맞은편에가 바로 A6 블럭 건설이 지금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가 A5 블럭, 그 건너편에 A7, A8 4개 블럭들이 동시에 착공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봉오대로 사거리에서 조금만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대장 홍대선의 오정역이 저기에 지어진다고 합니다. 이 봉오대로 사거리가 아니에요. 이게 평일 낮인데도 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택시도 많고 트럭도 되게 많고, 이게 봉오대로가 인천에서는 청라 쪽에서부터 서울 화곡동까지 연결이 된 직선 도로래요. 그래서 중간에 크게 물류단지도 있었고 여기 인천항이 또 있잖아요. 그 인천 방향이든 서울 방면이든 어디로든 이렇게 직선으로 갈 수 있는 루트인 거죠. 차량 교통은 편해도 통행하는 차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사실 위험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우회전하는 차량들은 멈춰야 되잖아요. 저희가 신호 기다린다고 서 있는데 레미콘 트럭 할 거 없이 안 서더라고요. 오늘 촬영하면서 비행기 몇 대 지나갈까요? 근데 여기가 5분에 한 번씩 지나간대요. 그럼 오전부터 쭉 돌았으니까 한 30대는 보지 않았을까요? 저 안쪽으로 가가지고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얼마나 소음이 시끄럽나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봉동에 사셨으니까 거기도 비행기 소음이 좀 들린다면서요. 김포공항으로 지나가는 루트 중에 있어가지고 아, 네네. 뭐 환기한다고 문 열어놓으면 소음이 좀 심했거든요. 아, 아버지가 낮에 못 주무셨어요, 비행기 소음 때문에. 그 정도로. 비행기 소리보다 트럭 지나가는 소리가 더 시끄러워가지고. 이 봉오대로 끝까지 가면은 화곡동, 그리고 신월동이 나오더라고요. 서울이랑 굉장히 가깝다. 대장신도시 주변이 하천이 굉장히 많대요. 베르네천이라고 다양한 하천 중에 하나인데 보면 굉장히 물도 맑고 그래요. 베르네천은 무슨 의미예요? 자꾸 이렇게 준비되지 않으시면 베르네천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또 막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보다 왜 이렇게 몰라 이런 댓글도 쓰셨더라고요. 마음 아파요. 뭔가 순우리말이거나 천주교 관련된 이름일 것 같은 느낌이. 여기 또 역사 스페셜이에요. 임진왜란 때 이 하천 일대에서 큰 전투가 있었대요. 하천이 피로 물들어가지고 피비린내 난다. 비린내천, 비린내천. 그래서 베르네천은 옛날에 그랬다는 거고 지금은 굉장히 하천이 맑습니다. 정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아까 보니까 운동하시는 분들, 조깅하시는 분들도 많고 대장신도시에 두 군데 여기 서요. 대장역이라고 해서 아까 저희가 오프닝했던 거기에 대장역이 하나가 신설이 되고요. 지금 제가 딛고 있는 여기 A6 블럭과 가장 가까운 여기가 오정역이 들어서는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도상으로 찍어놓은 거 보니까 여기더라고요. 봉오대로 사거리 쪽이 아니고 요 위치입니다. 사실 오늘 드론을 못 날렸어요. 왜냐? 바로 옆에가 김포공항이에요. 주변에서 드론 날리면은 부동산 면에서 제 얼굴을 보셔야 되는데 사회 면에서 제 얼굴 쓸 수가 있어요. 주변으로 다 펜스가 쳐져 있어가지고 안이 전혀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혹자는 여기가 이재명의 대장동 거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관여된 곳은 분당의 대장동이고 여기는 부천시 대장동입니다. 같은 대장동인데 달라요. 여기가 원래 농사를 짓던 곳입니다. 위성사진을 보니까 다 논으로 이루어져 있고 찾아보니까 이게 황금들녘이라는 또 별명이 있었대요. 환경적으로도 좀 뭐 이렇게 보호해야 될 종들도 꽤 많이 살고 되게 평화로운 곳이었는데 지금 아파트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청약 관련된 사항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5부터 A6 블럭은 신혼희망 타운입니다. 신희타라고 하죠. DL, ENC, 그리고 HJ 중공업,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뭉쳐서 건설을 하게 되고요. A5 블록 15개 동, A6 블록은 12개 동, 총 1640세대, 27개 동으로 지어지고요. 그중에 임대 세대가 A5, 6 다 합쳐서 540세대 정도 임대가 됩니다. 제 이제 맞은편에 있는 7, 8 블록은 뉴홈 일반형이라고 해서 나눔형도 있고 선택형도 있는데 일반형은 그냥 일반 공공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공사는 흥화건설입니다. 흥화건설이가 들어봤나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저도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흥화 브라운빌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명을 쓰고 있고요. 또 놀라운 사실 1940년대 임진강대교, 압록강대교, 또 한강철교 이런 굵직굵직한 다리들을 다 지은 유서 깊은 건설사였습니다. 지금도 평택 삼성 반도체 사무동을 짓는 건설사라고 하고요. A7 블록은 최고 15개 층 12개 동 449세대입니다. 그리고 A 블럭은 최고 15개 층 9개 동 392세대 건설이 됩니다. 뉴스로도 많이 알려졌는데 부천대장의 공사비가 48% 정도로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A8 블럭의 경우에는 사업기간도 이제 18개월 정도 많이 늦춰졌고요. 사전 청약 당시에 추정 분양가가 3억 5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 좀 저렴한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최종 분양가가 많이 오르면 한 5억 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댓글들 좀 찾아보니까 이게 신혼희망타운이고 이런 소원평에 5억 가량을 태우는 게 맞느냐 이렇게 좀 비판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창릉 본청약 때도 당첨자 중 27%, 373명이 포기를 했는데 또 인천 계양 때는 무려 45%가 포기를 했잖아요. 부천 대장도 포기자가 많이 나올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사전 청약 당시에 부천 대장이 인기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미달난 곳도 많이 있었고요. 55형도 미달이 났고 막 그랬대요. 소형평이다 보니까 또 그랬을 거고 교산이나 창릉 쪽으로 좀 많이 선호도가 몰렸을 수도 있고 장점과 단점이 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동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 안쪽으로 공사 현장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오, 카메라 한번 많이 궁금하셨나 봐요. 어떤 분이 저를 깨가지고 구멍을 내놨네. 학교는 안 들어서요? 지어집니다. 지어지는데 그러니까 여기 옆에가 이제 레이크파크 개념으로 해서 호수공원이 들어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레이크파크 안쪽에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그 호수공원 끝으로 이제 업무지구가 시작이 되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 SK 7개 계열사들이 들어선다고 해요. 근데 왜 저희 구호 안 해요?
아니 어떤 독자분께서 구호를 막 2번, 3번씩 하니까 시간 아깝다. 구호를 2번, 3번 외치냐. 제가 계속했던 이유가 있어요. 저희 딸이랑 항상 같이 보거든요. 저희 딸이 그걸 구호 외치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뭐 우리 소중한 독자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많은 평형이 미달됐다고 말씀드렸는데 A5, A6 블럭들이 이제 미달이 됐던 거였고 일반 분양인 A7, A8은 미달이 되진 않았네요. A7은 이게 경쟁률이 제일 높았네요. A7이 23대 1, A8은 8.7대 1. A 블럭은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을 해가지고 저렴한 분양가가 좀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 사이트 보니까 5억대가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신축 아파트인데 이거 왜 이렇게 싼가 해서 여길 들어가야 되나 하고 찾아봤더니 송전탑이 옆에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저렴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송전탑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송전탑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걸 좀 찾다 보니까 확정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중화할 것을 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동네가 자연 친화적인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오정대공원이라고 거기가 이 동네의 좀 자랑 같은 되게 큰 공원인데 잔디 축구장이 있고 축구장 주변으로 이렇게 산책, 조깅할 수 있는 트랙도 마련이 되어 있고 굉장히 큰 공원입니다. 대장 신도시가 몇 가지 테마를 가지고 건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산업 복합도시 인천 계양이 이제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포공항 바로 넘어가면은 마곡지구가 있고 가운데 있는 게 이제 대장 신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대장 신도시를 중심에 두고 업무지구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토지를 원가에 공급한다든지 취득세를 감면해준다든지 법인세를 또 깎아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계서열 2위에 계열사 7곳이 이곳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SK가 대장 신도시에 그린 테크노 캠퍼스를 여기다 짓는데요. 무려 1조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약 3,000명 정도가 상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SK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DN 솔루션즈라고 국내 1위, 세계 3위의 마더머신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계를 만드는 거래요. 그 R&D 센터를 또 이 대장 신도시에 짓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인근에 이제 마곡지구가 이미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LG도 들어가 있고 이랜드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대장 신도시가 제2의 마곡지구가 되는 거 아니냐 희망 섞인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아까 저희가 오정대공원 살짝 말씀드렸는데 그 오정대공원에서 시작해가지고 봉오대로 건너와가지고 대장 들판을 따라서 굴포천까지 이어지는 부천 둘레길 제4코스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서 둘레길이 살짝 흐려진 현실이기도 합니다. 비행기 소리 들립니까? 마이크로 들릴까요? 근데 저 정도는 잠깐 들려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게 5분에 한 번씩 들린다 생각하면 좀 네. 이 길 끝에 굴포천이 나오거든요. 굴포천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이 산곡지구 갔을 때 맞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7호선 상공역 소개를 하면서 굴포천이라고 벚꽃길이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뭐 드론도 띄우고 했었는데 딸랑 한 컷 나오더라고요. 굴포천이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부평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이어져서 김포, 아라뱃길까지 쫙 올라갑니다. 대장평화, 하천, 그리고 뭐 농업 이런 이제 키워드가 있다 보니까 이 대장 신도시가 또 이런 도시 농업을 특화해서 공원을 또 만들기도 한다고 해요. 아까 학교가 어디에 만들어지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른 신도시에서는 스쿨파크 개념으로 제가 계속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는 스쿨파크가 아니에요. 에듀 카펫. 사실 스쿨파크랑 개념이 똑같아요. 이름만 좀 에듀파켓으로 다르게 한 것 같은데 곳곳에 이제 공원을 만들어서 교육을 위한 공원 카페트를 깐다. 어디든 5분 이내에 공원에 도달할 수 있게끔 사이사이에 공원을 조성을 한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교육시설과 연계된 뭐 관공서랄지 문화시설이랄지 그런 것들도 다 사이사이에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네, 저는 지금 대장 신도시 서쪽 끝에 있는 부천 자원순환센터 앞입니다. 좋은 말로 해서 이거고 사실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멀리서 보일 수도 있는데 덮개로 이렇게 뭔가 씌워져 있고 부천시에서 여기 노력을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여기를 좀 현대화한다고 하는데 시설이 여기에 있다고도 사실 놀랬지만 그걸 있다는 걸 알고 난 뒤에는 혹시라도 뭐 냄새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또 계시길래 제가 직접 찾아와 봤는데 냄새 나나요, 헬리 PD? 매연 냄새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직접 왔을 때 냄새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뭐 쓰레기 소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건물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자원순환센터라고 해가지고 약간 기후변화 체험관 식으로 또 마련이 돼 있어서 뭐 이게 혐오시설이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뭐 신도시를 만들 때 이런 쓰레기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너무 이제 기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현대화라고 하니까 사람들 뭐 지하화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희망을 가지시는데 지하화까지는 안 되고, 또 이렇게 또 위를 덮어서 예쁘게 보이게끔 한다든지 좀 노후화된 시설을 좀 개량을 한다든지 딱 그 정도 선에서. 그래서 여기가 이제 대장신도시 서쪽인데, 여기 자원순환센터 그 안쪽으로가 중앙에 호수공원이 크게 있었잖아요. 그 레이크파크 서쪽 끝에서 여기까지 쭉 일렬로 이렇게 통로가 마련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중시 업무직으로 해가지고 중앙에는 오피스 빌딩 그리고 뭐 주상복합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요. 그 오피스 빌딩 사이에 자원순환시설 바로 옆에 대장역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그 하수 처리된 물로 만드는 분수대 같은 건가 봐요. 가까이 오니까 냄새가 좀 나긴 나요. 생활에 큰 불편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 뭐 어째 하수 처리한 거니까 뭐 이 정도 냄새는 감안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금 대장신도시 남쪽 끝에 있는 서해선 원종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번화가입니다. 여기 근처에도 학원들이 쫙 있고, 그리고 보니까 뭐 병원이나 이런 것도 많고. 먼저 서해선은 충남 홍성에서 고양 대곡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이고요. 대장신도시 아래에 오정동, 원종동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는데, 그 원종동에 서해선 원종역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원종역에서 이 환정거장원 아래로 내려가면 강남 직행이 가능한 7호선 부천 종합운동장역이 나옵니다. 환정거장원 위로 가면은 9호선, 5호선 공항철도 이용 가능한 김포공항역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하철 내비를 찍어도 강남이나 광화문까지는 뭐 1시간 안쪽으로 걸리는데, 또 여의도까지는 35분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 대장 홍대선이 더해지게 되면 2호선, 5호선, 9호선 그리고 공항철도 이렇게 더 환승해서 더 빠르게 이동하기가 더 수월해지는 거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GTX 얘기가 있습니다. 무려 3개의 GTX 노선이 지났는데요. 부천 종합운동장역에는 GTX-B, GTX-D 노선이 들어갑니다. 근데 하남 교산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GTX-D 노선은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그리고 강남을 연결하는 굉장히 황금 노선이고요. 그리고 GTX-E 노선도 여기를 지납니다. GTX-E 노선의 대장역은 아예 대장 신도시 안에 있는 대장역, 그래서 대장 홍대선과 뭔가 연계되는 그런 환승역으로 신설될 예정이고요. GTX-E 노선도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DMC, 연신내, 광운대, 구리, 왕숙, 덕소 이렇게 이어지는 노선이고요. 부천 종합운동장은 7호선, 서해선, GTX-B, D 이렇게 4개 노선이 교차하는 엄청난 역으로 변화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하철은 아닌데 BRT라고 간선 급행버스라고 하는데, 대장 신도시에는 무려 S가 없습니다. 슈퍼 BRT. 왜 굳이 S를 붙였을까? 간선 급행버스라는 게 약간 도로 위에 지하철 개념으로 이제 만들어진 대중교통 수단인데, 이게 아무래도 도로 위를 달리다 보니까 정시성이 좀 떨어져요. 신호를 기다릴 수도 있고 차량 소통에 막힐 수도 있고,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 신호 시스템, 그리고 전용 도로 위로 가기도 하고 아래로 가기도 하고 역과 역 사이를 멈추지 않는데요, 전혀. 이걸 이용하면 서울역까지 30분, 여의도까지 25분 만에 주파를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인천 계양 그리고 부천 대장에 시범적으로 도입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역하고 부천 종합운동장역에 복합 환승센터가 설치가 되고요. 지하철, 대장 홍대선, SBRT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교통이 좋아지는 일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사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백화점을 가려고 해도 차로 10분 이상 타고 나가야 되고, 롯데마트, 롯데몰 이런 것도 김포공항까지 가야 또 하나 있고, 블럭 근처에는 뭐 아무것도 없다. 이 대장 신도시의 현실이 될 거고요. 병원 같은 것도 중요하죠. 순천향 부천병원이 있는데 그것도 단지에서 4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 다음으로 부천이 인구밀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장 신도시까지 만들어지면은 부천 시내 최대 규모의 신도시가 될 예정이고, 노후주택가나 산업단지들이 아파트촌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장 신도시를 쭉 돌아봤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헬로 PD는 돌아봤는데 어떤 느낌이 좀 드셨나요? 저희가 다녔던 신도시 중에서는 제일 아직까지 갖춰진 게 부족하다? 대장 홍대선도 거의 뭐 한 4, 5년 뒤에 좀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분양가도 오른다고 하고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본청약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른 동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도전, 운 띄워주시죠. 부천 대장 돌아다녀봤습니다. 천, 천이 많은 동네더라고요. 시,
시간이 빨리 지나서 동네가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한번 다시 와서 돌아다녀 볼게요. 그때까지 안녕. 순발력 없어.